아직도 반지하 살아? 혜진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다. 가정부 딸이 뭘 할 수 있겠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서은지는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때 검은 세단들이 일렬로 멈춰섰고 군복 입은 장교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서은지 장군님, 부관의 경례 소리에 식당 안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 서은지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의 반지하 집. 창문 너머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목만이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풍경은 서은지에게 변하지 않는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기술 서적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벽에는 대학 졸업장 하나가 걸려 있었죠. 국립대 공학과. 그 졸업장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서은지는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동안 서은지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붙들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도시락을 싸는 어머니의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평생을 남의 집 일을 하며 살아온 어머니. 허리가 굽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몸으로 여전히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서은지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다른 얼굴. 조용하고 차분한 표정 뒤에는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건네주는 도시락 봉지. 평생을 부잣집 가정부로 살면서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주인보다 늦게 자는 삶을 살아왔던 분이었죠. 서은지는 그 등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오늘도 늦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목소리였죠. 서은지도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녀 사이의 대화는 늘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서로를 아끼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서은지는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상가들과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동네. 어릴 적 친구들은 하나둘 이 동네를 떠났지만 서은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떠날 이유도 떠날 용기도 없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지하철 출근길, 서은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맨 끝 구석자리.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자리가 편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두꺼운 기술 문서였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도표들이 빼곡히 적힌 자료를 읽는 모습은 여느 연구원과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서은지의 눈빛에는 남다른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부청사 안쪽에 위치한 연구시설은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들어가는 곳. 서은지는 이 과정이 익숙했습니다. 벌써 3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으니까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의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은지 씨,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서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갔죠. 국방연구원. 명함은 번듯했지만 서은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서은지를 단지 성실한 연구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충실하고 실력도 괜찮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는 동료.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지내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연구실에서 서은지가 담당하는 일은 복잡한 시스템 분석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 무기 체계의 효율성을 계산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업무였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서은지에게는 잘 맞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지 씨도 같이 갈래요? 아니요. 저는 도시락 가져왔어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은지는 구내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반찬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서은지의 마음 어딘가는 늘 공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밥을 먹는 서은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안정된 직장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깊숙한 곳에는 봉인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시절의 아픔들. 가정부 딸, 반지하 애 같은 말들이 서은지를 따라다녔던 그때. 하지만 서은지는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 서은지의 모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죠. 서은지의 세계는 조용했고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서은지의 과거를 모르는 이곳에서 서은지는 단순히 실력 있는 연구원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연구실 컴퓨터를 끄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오늘따라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면을 보자 단체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2반 동창의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역 식당. 순간 서은지의 손이 굳었습니다. 고등학교. 그 세 글자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글자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았죠. 주변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소리도 멀게 들렸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 뒤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복도에서, 체육 시간에 들렸던 그 말들. 가정부 딸이야. 쟤네 집 반지하잖아. 부잣집 빨래하면서 공부하네. 그 말들은 폭언처럼 날아와 서은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18살 서은지에게는 너무나 잔혹했던 현실이었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아무리 착해도 서은지는 언제나 가정부의 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은지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교복이 낡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던 자신. 학급 친구들이 카페에서 만날 때도 돈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일들. 무엇보다 창피했던 것은 학부모 상담 날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어머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서은지 어머니는 일하던 옷 그대로 오셔야 했으니까요. 은지 씨, 벌써 퇴근 안 하세요? 동료의 목소리에 서은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구실에는 서은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네. 지금 가려고요. 서은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낼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서은지는 계속 그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죠.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는 것 같았고, 가면 다시 짓밟힐 것 같았습니다. 서은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벌써 몇 명이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더군요. 반장이었던 민지,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던 수진, 그리고 집안이 부유했던 혜진까지. 반지하 집에 도착해서도 서은지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하고 와서도 집안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엄마, 저 왔어요. 응, 밥 먹어라. 냉장고에 반찬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은지는 밥을 차려놓고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창의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죠. 하지만 어머니도 그 시절을 기억하실 테니까 괜히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간 서은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동창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지 않아서 누가 뭘 하고 사는지도 몰랐죠. 일부러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떨까요? 서은지도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소 연구원이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일이죠. 더 이상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니 메시지가 더 왔습니다. 단체방에서 동창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 결혼했다면서? 응, 작년에 했어. 남편이 의사야. 우와, 대박. 수진이는? 나는 아직. 대신 회사에서 승진했어. 서로의 근황을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은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이제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가정부의 딸로 기억될까?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 있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서은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어머니께 동창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지야, 내가 잘 산다는 거 한 번쯤은 보여줘도 된다. 그 말이 서은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딸이 당당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은지는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토요일 저녁 서은지는 강남역 근처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게 될 동창들과의 만남.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 산다는 거 한 번쯤은 보여줘도 된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술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어떤 이는 예전보다 살이 쪘고 어떤 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그들만의 분위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서은지 맞지? 민지가 서은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예전 반장이었던 민지는 여전히 사교적이었지만 서은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탐색의 눈빛이었죠. 안녕, 민지야. 오랜만이야. 서은지는 어색하게 인사하며
테이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선택한 자리였죠. 주변에서는 각자의 근황을 자랑하는 대화가 열기차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의사랑 결혼했구나. 신혼여행은 어디 갔어? 몰디브 갔다 왔지.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라서 돈 걱정은 없어. 수진이는 대기업 과장이래. 연봉이 얼마야? 그건 비밀. 근데 보너스만으로도 차 한 대는 살 수 있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이야기, 해외 골프 다니는 이야기, 명품 가방 자랑까지. 서로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경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서은지는 조용히 물만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혜진이는 남편이 IT 사업한다며? 요즘 대박났다고 하던데? 응, 작년에 회사 매각해서. 뭐 이 정도면 편하게 살지. 혜진은 여전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부유했던 혜진은 지금도 우월감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죠. 그때 혜진의 시선이 서은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어떻게 살아? 아직도 반지하 살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은지에게 쏠렸죠.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응, 아직 거기 살고 있어. 서은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부딪히며 말했죠. 정말 변한 게 없네.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동정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서은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여전히 자신을 불쌍한 아이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취직은 했잖아. 어디 다녀? 민지가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습니다. 서은지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 같았죠. 연구원이에요. 국방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연구원?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직업이 그들에게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죠. 에이, 연구원 많잖아. 그냥 공무원 아니야? 요즘 공무원도 취업 안 돼서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무시하는데 능했던 혜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더군요. 서은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봐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조용히 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은? 남자친구라도 있어? 아직 없어요. 아, 그럼 혼자 사는구나. 외롭겠다. 또 다른 동정의 시선들이었습니다. 서은지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똑같았으니까요. 자신은 언제나 구경꾼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식당 밖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연달아 멈춰 섰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세 대나 되는 고급 차량들이 일렬로 정차했죠.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거? 무슨 일이지? 정부 인사라도 오나? 차에서 내린 것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갈한 제복을 입고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쓴 장교들이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의 어깨에는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부관들의 발걸음도 일사불란했죠. 군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앞서 온 부관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도 움직임을 멈췄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서은지가 앉아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따라왔죠. 서은지 장군님.
부관이 서은지에게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은 숨이 멎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장난이지? 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정부 딸이 군단장? 누군가의 작은 중얼거림이 조용한 식당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웃음이 터지려던 바로 그 순간 서은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압도적인 위엄이 있었죠. 서은지는 니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연구원 출입증이 아니었습니다. 군번줄이 드러났죠. 그 군번줄에는 별이 새겨진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정부 딸이라고 무시했던 서은지가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관이 서은지를 위해 정중하게 의자를 빼주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죠. 장군이라고? 정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은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지는 단순한 국방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국방연구원 신분으로 위장된 신형전력 통합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죠. 민간 신분과 군 지휘권을 동시에 가진 사상 최연소 여성 군단장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럼 뉴스에서 봤던 그 프로젝트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차세대 국방 시스템 개발 소식을 떠올린 것 같았죠. 네, 그 프로젝트입니다. 서은지의 담담한 대답에 식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호는 없었습니다. 대신 의심의 눈빛들이 서은지를 향했죠. 주작 아니야? 혜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았죠. 뒷돈 쓴 거 아니야? 아니면 줄 서기라도 한 거야?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서은지가 정당하게 성공했다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했던 모양이었죠. 가정부 딸이 어떻게 장군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말에 서은지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맞아. 내 엄마가 우리 집 가정부였어. 그게 사실이잖아. 혜진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청소하던 아줌마 딸이 어떻게 장군이야? 이상하지 않아? 그 말들이 서은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사람들은 서은지를 그때의 시선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개 숙인 모습이 떠올랐죠. 혹시 군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치적 배경이라도 있는 거야? 의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은지가 아무리 실력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했죠. 서은지는 부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관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죠. 혹시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부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은지의 군 경력과 주요 업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전술 경연대회 우승, 해외 연수 과정 우수 수료까지. 그러나 동창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요즘 가짜 뉴스도 많고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믿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출신은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서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걸레질하던 거 나는 다 기억해. 그때 내가 얼마나 초라했는지도. 혜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은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과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은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에게는 영원히 가정부 딸일 뿐이라는 것을. 성공한 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만 받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서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부관들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혜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장군님이시니까 바쁘시겠네요? 조롱하는 어조였습니다. 서은지는 대답하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부관들이 뒤따라왔죠. 식당 밖 차에 오르면서 서은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과거의 그늘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서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서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고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서은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서은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의심하는 눈빛, 그리고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들까지. 그날 밤 서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정부 딸, 뒷돈, 줄 서기 같은 단어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한 서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부관이 급히 들어와 서은지에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일입니까? 인터넷에 장군님 관련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서은지는 부관이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죠. 최연소 여성 군단장의 충격적 과거. 가정부 출신 어머니와 반지하 생활. 서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기사에는 서은지의 어머니가 부잣집 가정부로 일했다는 사실, 반지하에서 자랐다는 내용, 그리고 동창들의 증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동창회 현장을 몰래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죠. 군 고위직 임명 과정에 특혜 의혹이라는 소제목도 보였습니다. 서은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위를 얻었을 거라는 추측 기사들이었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역시 이상했어. 가정부 딸이 어떻게 장군이 돼? 뒷배경이 있었구나. 군대 썩었네. 이런 식으로 진급시키다니. 악성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서은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전국에 공개된 것입니다. 장군님, 국방부에서 해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부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상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서은지는 국방부로 급히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매우 차가웠습니다. 서 장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국방부 차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임명 과정에는 아무런 특혜가 없었습니다. 서은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갔죠. 출신 배경을 숨기고 군에 들어온 것 아닌가? 아닙니다. 입대 당시 모든 신상 정보는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나? 개인사를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것 같았죠. 서은지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지만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군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 간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단 당분간 공식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직무 정지 명령이었습니다. 서은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연구소로 돌아온 서은지는 동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세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서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인터넷에는 서은지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거 사진들까지 공개되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시절 낡은 교복을 입은 서은지의 모습, 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까지 몰카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반지하 출신 장군의 진실특혜 논란 속 군 간부 임명제도 도마 위의 계층 이동의 꿈 vs 공정성 논란. 언론은 연일 서은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에서였죠. 서은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힐끔힐끔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반지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머니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엄마, 서은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왔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등을 보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뉴스를 보셨을 텐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엄마, 뉴스 보셨죠? 맞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서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처음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가 내 발목을 잡은 거냐? 그 말에 서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죠.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어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오신 분이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앞에서 상처받은 두 여자의 눈물이었죠. 며칠 동안 서은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였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웠죠.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워서 아예 휴대폰을 꺼놓고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일을 나가셨습니다. 딸의 일로 시끄러워진 상황에서도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일터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서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이후로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서도 아마 소문이 났을 테니까요. 별말 없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지만 서은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그날도 주인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뉴스를 보고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댁 딸이죠? 네. 아이고,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요? 가정부 딸이면 가정부 딸이라고 하지. 어머니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딸 때문에 받는 모욕은 더욱 가슴 아팠죠.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은지가 차 한 잔을 우려드렸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은지야 앉아라. 어머니가 서은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목소리였죠. 내가 군인인 거 엄마는 알고 있었어. 서은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연구원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진실을 알고 계셨다니요. 어떻게 아셨어요? 너를 낳고 기른 엄마가 모를 리 있냐? 내가 입대할 때부터 알았어. 어머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 엄마 때문에 창피할까봐. 그 말에 서은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배려해서 모른 척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요? 가난하게 낳아서,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게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공부도 못했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가정부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서은지는 처음 들어보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 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고 15살부터 남의 집 일을 시작한 이야기를요. 너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고 너를 낳았는데 그 사람은 책임감이 없었어. 혼자서 너를 키워야 했지. 서은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간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생각했어. 내가만큼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공부를 잘해서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너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었어. 내가 엄마처럼 무시당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서은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은지야, 엄마 인생이 내 인생까지 죄가 되면 안 된다. 어머니의 그 말이 서은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가정부였어. 그건 사실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정직하게 일해서 딸 키운 거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서은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장군이 된 건 너의 능력이야. 엄마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당당해야 해. 내가 이룬 거니까. 그 말에 서은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괜찮다. 엄마도 이해해.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은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너는 도망친 게 아니라 견뎌온 거야. 어머니의 말이 서은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과거에서 도망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내 과거를 숨기지 말고. 어머니의 격려에 서은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요. 자신의 과거와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서은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거든요. 이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서은지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며칠 후 서은지는 국방부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론이 아직? 부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서은지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방에서 온 알림이었죠. 서은지는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체방에는 충격적인 기사 링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신형 국방 프로젝트 총괄 서은지 군단장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서은지의 구체적인 업적들과 군 경력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전술 경연대회 연속 우승, 미국 국방대학교 연수과정 최우수 수료 가리고 최연소 진급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정당한 실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들이었습니다. 동창들의 반응이 단체방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수석 졸업이었다고? 미국 연수도 다녀왔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서은지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것이죠. 민지가 먼저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몰랐어. 이어서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변명과 사과가 뒤섞인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혜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출신은 어쩔 수 없잖아. 가정부 딸은 가정부 딸이야.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은지의 성취를 인정하기 싫어했죠. 서은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혜진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며칠 후 서은지와 혜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죠. 뭘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내 출신은 변하지 않잖아. 맞아. 내 출신은 변하지 않아. 서은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가정부였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혜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은지가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서은지의 반문에 혜진이 당황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해서 나를 키우셨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서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찮게 보는 건 내 문제야. 하지만 내 어머니를 모독할 권리는 없어. 그래도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많았어. 부모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운이었어. 서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 왔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혜진이 반박했습니다. 맞아. 부끄러워했어. 너희들의 시선이 무서웠으니까. 서은지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부끄러운 건 내 과거가 아니라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너희들의 편견이야. 그 말에 혜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가정부의 딸이야.
반지하에서 자랐고, 그런데 그게 내 능력과 무슨 상관이야? 서은지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출신은 부끄러움이 아니야. 부끄러운 건 사람을 줄 세우는 너희들의 시선이야. 그 메시지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카페를 나온 서은지는 단체방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출신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운 건 사람을 줄 세운 그 시절이다. 그 메시지는 동창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편견과 차별을 정면으로 지적당한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은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결심의 표현이었죠. 저는 가정부의 딸입니다. 서은지가 첫마디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죠. 제 어머니는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은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성취는 어머니의 희생과 저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지의 당당함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늘어났죠. 정말 멋있다. 저런 용기가 있어야지. 출신으로 차별하는 게 잘못이었네. 댓글들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은지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그 당당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은지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더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은지는 당당하게 자신의 업무에 복귀했죠. 국방부에서도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죠. 어느 가을날 서은지에게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주제는 꿈과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었죠. 행사 당일 서은지는 정중앙 연단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맨 앞줄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서은지에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군가는 반지하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서은지가 마이크 앞에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죠. 제 어머니는 가정부였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은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딸 하나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제 출신을 숨겨왔습니다. 부끄러워했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서은지의 목소리가 객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출신이 아니라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 점점 커져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죠. 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무릎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눈물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오셨던 분이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셨죠. 가난한 출신이라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서은지의 연설은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정말 감동적이다.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출신보다 노력이 중요하구나. 연설이 끝난 후 서은지는 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제 서은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러우세요? 기자가 어머니에게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딸을 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며칠 후 서은지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창회 단체방에서 온 메시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내 연설 보고 많이 반성했어. 마이너스 민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정말 잘못했다. 마이너스 수진. 심지어 혜진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용서해줘. 서은지는 모든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모두 바뀐 거니까.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몇 주 후 서은지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 만든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가난한 환경의 청소년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서은지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은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눴죠. 은지야,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구나. 뭐가요? 내 표정이.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더니 이제는 정말 편해 보인다. 어머니의 말에 서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숨길 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시선이 다 따뜻하지는 않을 테니까.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서은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요. 어머니도 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서은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증명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인생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서은지는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그녀는 어머니를 최고의 자리에 모셨죠. 이제 어머니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계셨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서은지의 마지막 인사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출신이 아닌 노력으로 인정받은 진정한 성공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탁드립니다.